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시간, 책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인데요. 진짜 여러분들 강추해드릴게요. 이 책을 산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을 보면 그렇듯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이 키워드가 솔직히 저한테는 팍 와닿지가 않아서 계속 미루어두고만 있었던 책이거든요. 이 책이 예전부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었지만 그동안 계속 제 관심 밖에 있었는데, 요즘 제가 좀 성장에 많이 목이 마르다 보니까 책장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펼쳐보다가 이 책은 중간에 잠깐 펼쳐보고 바로 꺼내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계속 읽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히 위대한 기업뿐만 아니라 위대한 개인을 만드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우구님들께도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책의 저자 짐 콜린스가 자신의 연구팀들과 함께 세계의 여러 기업들을 연구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업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게다가 그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을 계속 유지하고 오래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너무 좋았던 게 단순히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만 분석을 한 게 아니고요. 성장은 했지만 그 성장이 오래가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이 책에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보고 지금은 이 짐 콜린스가 좋아져가지고 또 이 짐 콜린스의 다른 책,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그리고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이 두 권의 책도 이렇게 이어서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독서를 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아무튼 이 책 속에 나온 이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 오늘 3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단계 5의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단계 5의 리더들은 개인적 겸양과 직업적 의지의 역설적인 결합을 구현하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야망이 있지만 그 야망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회사에 우선적으로 바친다. 이런 위대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기업가들과 비슷하게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건 다들 똑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야망이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야망이 아니라 이 회사 전체에 대한 야망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숨기기 바빴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어떤 회사가 성장하는 공이 생기면 그 공은 함께하는 동료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행운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덕경에서 말하는 리더상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덕경에서는 언제나 앞에 서기보다 뒤에 서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늘이 곧 그 사람을 앞에 서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제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언제나 계속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 도덕경의 2장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모든 일 생겨나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나 가지려 하지 않고, 할 것 다 이루나 거기에 기대려 하지 않고, 공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을 주장하지 않기에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었고요. 짐 콜린스의 연구 중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 중에서 리더들이 자신의 회사를 엄청나게 성장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열심히 강연을 다닌다든지 저술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이제 급급하게 되어버린 경우에 그 이후에 회사들이 정체기를 겪는다든지 서서히 회사가 퇴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2권의 책을 보면서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요, 저라는 사람이 되게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에고가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갖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뭔가 무대에 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관종이라서 제가 10대, 20대를 계속 거쳐오면서도 대부분 열심히 하는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이성적으로 나의 이 에고를 꾹꾹 눌러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데 힘써야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 기업가들은 자신의 회사를 열심히 키우는데 힘을 썼었다면 저도 그게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유튜브에 담아내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힘쓰기보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선한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는데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어떤 인기인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더 인기인이 되려고 발버둥 친다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준다든지 때로는 위로를 준다든지 이런 선한 행동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옛말이 틀린 게 없구나, 역시나 겸손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건데요. 기업 내의 문화 자체가 이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하나의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뭐냐 하면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었던 미군 장군 중에서 스톡데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포로로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을 8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이 스톡데일 장군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수용소 안에서 버텨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한 대답이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버텨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낙관주의자였다고 해요. 대부분 크리스마스쯤 되면 나는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낙관주의자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실망도 자꾸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생명에 대한 의지를 놔버리는 상태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한다면 스톡데일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고 위대한 회사로 우뚝 서고야 말리라는 맹세를 지켰다. 우리는 이 이중성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난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인생의 불가피한 난관에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스톡데일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인생의 난제들과 씨름할 때 스톡데일 패러독스, 즉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것은 공경 속에서 사람들을 더 강하게 단련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아주 냉혹하게 직시를 한 상태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언젠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이게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위대한 기업을 만든 임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눈앞에 닥칠 어려움들을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워드 가드너의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 라는 책에서 제가 눈여겨본 문장이 기억나더라고요. 실패를 예견하고 그 실패를 다룰 준비를 하라. 가급적이면 명랑해야 한다. 비관은 에너지를 침식하고 추진력을 약화시킨다. 실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모든 이들은 실수를 하고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중요한 점은 실수로부터 배우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전도유망한 방법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빤히 보이는 승리들은 일시적일 뿐이다. 실패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그 실패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성공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배움의 기회로 여겨질 것인가, 아니면 후퇴나 나고 포기의 기회가 될 것인가 여부다. 이 부분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뭐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그냥 승승장구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또 글을 쓰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작가가 되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잘 되는 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잘 되는 날보다 잘 안 되는 날들이 더 많아서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냥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참 들 때가 많은데,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항상 잘 되는 일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날들이 있을 것을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회복 탄력성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실패 자체를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은 저도 앞으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재독을 하면서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저의 삶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갈 방향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오늘 나눠본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우리 우구님들도 한번 일독을 해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안녕.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